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롱 시퀀스 LLM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 케이스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조사한 LLM은 세일스포스, 모자이크 ML, 롱채팀, 그리고 MS 쪽에서 개발한 LLM 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세일스포스 쪽 LLM입니다. 엑스젠이라는 이름으로 내놨는데요. 엑스젠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엑스젠이라고 일단은 부르겠습니다. 모델은 7배짜리 LLM이고 8K 시퀀스를 지원합니다. 대략 8,000개의 토큰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모델이 기존에는 512, 1024, 2048이었던 걸 생각하면 그래도 꽤 길어진 편입니다. 최근 오픈AI나 엔트로픽에서는 훨씬 더 긴 길이를 지원하지만 비법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일스포스 같은 다른 회사의 연구를 한번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스젠은 라마1이 백본이고요. 최근에 라마2가 나왔으니 또 아마 새로 학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픈 LLM 보드에서 다른 LLM 대비 소타를 기록했습니다. 롱 시퀀스 벤치마크에 대해서도 따로 측정을 했고요. 이 PPT 제작 당시에 환율이 1,300원이었는데 그 기준으로 계산하면 7비 학습에 대략 1억 9천만 원 정도 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학습 컨피규레이션이고요. 토커나이저는 오픈 AI 거를 썼고요. 처음에 모델에 따라서 4096 그리고 더 키운 8192 두 가지 길이의 시퀀스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모델은 베이스 모델과 인스트럭션 튜닝한 모델로 나뉘어져 있고요. 여기서는 커리큘럼 러닝처럼 학습을 했는데요.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2000K 길이만큼 800빌리언 토큰으로 많은 양의 토큰을 주고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배 늘린 4K 길이로 400빌리언 토큰으로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늘린 8K 토큰을 볼 수 있게 해놓고 이제 300빌리언 토큰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인스트럭션 튜닝셋은 기존에 공개된 것들로 이제 섞어서 사용을 했고요. 데이터 믹스처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LM 학습용으로 코퍼스를 이제 구성을 했지만 나중에는 코드 데이터 비중을 확 늘려서 이제 반반으로 세팅을 해서 학습을 진행했고요. 학습 라이브러리는 이제 인하우스 라이브러리인 이제 잭스포머, 그러니까 세일스포스 내에서 이제 쓰고 있는 라이브러리인 거죠. 이걸 썼는데요. TPU 이제 버전 4에 맞게 패러럴리즘을 최적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데이터 패러럴리즘이나 모델 패러럴리즘을 최적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리큘럼 러닝으로 시퀀스를 바꿀 때 이제 로스 스파이크가 발생한다라는 것도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당연히 학습을 하다가 시퀀스 길이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로스가 튀는 거는 그럴 수 있는 현상이고요. 근데 이제 계속 학습하다 보면 그게 안정화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자주 사용되던 어떤 테크닉 중 하나인 패러럴 어텐션 등이 학습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게 파이시자에서도 얘기가 나오기로는 이제 6빌리언 이하 모델에서는 문제가 된다라고 했던 걸 보면은 7빌리언 정도 크기에서도 비슷한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이에 따른 토큰의 PPL 그래프인데요. 모델이 긴 길이에 맞게 학습이 되어 있어야 PPL도 잘 나온다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롱 시퀀스 쪽 벤치마크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는데요. 대화나 롱폼 QA, 요약 등에서 모두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뒤에도 롱 시퀀스에 대한 LLM을 다루긴 하지만 딱 긴 길이를 타겟팅한 벤치마크에 대해서는 엑스젠이 유일하게 평가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데이터브릭스에 인수된 이제 모자이크 ML 팀에서 만든 MPT라는 모델인데요. 이게 아마 모자이크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인가? 그거 약자일 겁니다. 여기는 요약하면 이전처럼 라마 벽분을 쓰지 않고 아키텍처를 나름대로 조금 수정을 했고요. 프레트레이닝 단계에서 길이를 늘리는 게 아니라 수정된 아키텍처를 믿고 파인튜닝 단계에서 길이를 좀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도와 긴 길이에 도움을 주는 플래시 어텐션을 썼고요. 요즘에는 또 플래시 어텐션 2가 나왔는데 아마 이건 버전 1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지셔널 임베딩으로 알리바이를 썼습니다. 긴 길이에도 PPL이 낮아지는 걸로 유명한 임베딩이고요. 팔콘에서도 사용되었는데 로터리에 비해서는 은근히 안 뜨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켜볼 만한 포지셔널 임베딩 기법이고요. 학습 토큰은 이전과 비슷한데 텍스트와 코드를 섞어서 1트릴리언 토큰으로 학습을 했고요. 라마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토커나이저는 일루드 AI 거를 사용했고요. 커머셜 유지도 가능한 라이센스에 라마 정도 되는 성능을 이제 확보했다고 합니다. 라마2가 좀 더 이제 좋고 상업적 사용도 가능하게 되었으니 길이 부분을 제외하면 약간 경쟁력은 좀 떨어지게 된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 업체는 LLM을 구울 수 있다는 걸 좀 어필하는 편입니다. 디플리트라는 코드용 모델도 이제 학습을 했던 그런 레퍼런스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9.51 정도 학습을 했는데
이제 이때 환율로 또 이제 환산해 보면은 대략 2억 6천만 원 정도 이제 드는 네, 그런 정도 비용이 이제 소요되고요. LLM을 이제 클라우드로 굽는 건 역시 좀 비싸긴 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모델은 총 이제 4종류고요. 베이스 모델 그리고 이제 스토리라이터라는 이제 65K 토큰 길이를 갖는 북3로 만든 데이터셋으로 튜닝한 모델이 있고요. 인스트럭션 모델과 채팅용 모델이 있습니다. 채팅용 모델은 이제 상업적 사용은 이제 안 된다고 나와 있고요. 네, 뒤에 나오는 이제 롱챗 쪽 벤치마크를 미리 한번 가져와서 봤는데요. 다른 팀에서 평가한 걸로는 검색 관련 태스크에서는 사실 생각보다 성능이 잘 안 나온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이제 나온 지 이미 꽤 된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나 오픈 AI의 모델들이 꽤 나온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장하기로는 1분에 15만 개의 단어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알리바이의 덕을 좀 보고 있다고 하고요. 알리바이는 이제 어텐션을 계산할 때 거기에 이제 바이어스 같은 걸 좀 더해주면서 이제 포지션 정보를 주는 기법인데요. 나중에 또 페이퍼를 보시거나 제가 또 다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 모델은 오픈AI의 챗 ML 포맷을 사용해서 튜닝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저도 관심은 꽤 있는데 정확히 어떤 포맷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좀 찾아보면 이제 제이슨과 스트링이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오픈AI에서는 챗 ML이라는 포맷을 실제 입력이 어떻게 이제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포맷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학습 자체는 이제 FSDP를 썼는데요. 아쉬운 건 이 업체에서 제공하는 어떤 학습 그 방법에서는 텐서 패러럴리즘이나 파이프라인 패러럴리즘, 그러니까 TP나 PP는 안 쓰고 DP, 즉 데이터 동렬화만 이제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러면 정말 큰 모델 학습은 어려운데 이쪽까지는 네, 현재 건드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음 모델입니다. 네, 롱챗이라는 이제 모델인데요. 이것도 이제 플래시 어텐션을 사용했고 16K를 지원합니다. 네, 백본의 2048 길이를 지원하는 이제 라마인데요. 2048이 넘는 긴 길이의 토큰은 그 위치 정보를 컨덴세이션 레시오라는 값으로 이제 나눠줘가지고 0과 2048 안으로 강제로 이제 집어넣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0에서 2048로 학습한 모델의 어떤 분포는 해치지 않으면서 위치 정보만 조금 더 압축해서 넣어주는 게 핵심 아이디어고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최근에 또 ROP 스케일링이라는 기법이 또 나왔습니다. ROP가 이제 로터리 임베딩인데요. 레짓에서 어떤 분이 올린 게 이슈가 된 건데요. ROP, 즉 로터리 포지셔널 임베딩은 스케일링 팩터라는 것을 통해서 인터폴레이션을 좀 해주면 어느 정도 길이가 길어져도 성능이 유지된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튜닝이 없어도 되는 거라서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 허그PS는 현재 이제 익스페리멘털 피처로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을 이제 주면은 또 바로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긴 길이의 시퀀스에 대해서 좀 해결해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다루는 모델 중에 이제 마지막 모델인 롱넷이라는 모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1빌리언 토큰까지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되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그런 MS 쪽 페이퍼인데요. 다이얼렛 어텐션을 이제 제한하면서 기존에 뭐 나온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 좀 수정된 다이얼렛 어텐션을 제한하면서 복잡도를 이제 많이 줄인 것 그리고 긴 길이를 위해서 좀 분산 학습이 가능하고 기존 트랜스포머 구조에 간단하게 또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걸 어필합니다. 근데 따로 엑스젠처럼 긴 길이의 시퀀스 벤치마크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아쉽고 다이얼렛 어텐션을 사용한 수많은 트랜스포머 구조가 나왔다가 또 사라졌었는데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오픈AI에서 발표했던 스케일링 로우를 따르지 않아서인데요. 여기서는 그걸 만족시킨다라고 주장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그렇다고 또 주장하기에는 실험해본 모델의 크기가 약간 작은 편이어가지고 좀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연구조가 비교하는 이제 부분이고요. 긴 길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제 RNN 스타일이나 아니면 스테이트 모델들이 병렬화 이슈 혹은 성능 측면에서 단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도 이제 비교를 하고요.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롱넷이라는 모델을 이제 여기서 또 제안했다. 그리고 시그니스하게 기존 구조와 결합도 되고 노드 간의 병렬화도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속도 차이도 보면은 꽤 많이 난다라고 이렇게 주장도 하고요.
기존 연구에서 나왔던 어텐션 매트릭스랑 또 비교하는 부분인데요. 보통 바닐라 트랜스포머나 이제 스파스 트랜스포머를 보여주면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뭐, 쿼리 키에 관련된 이제 어텐션 매트릭스겠죠. 스파스도 나쁘진 않았지만 여기서는 다이얼 어텐션을 조금 더 변형해서 제안을 하고요. 세그먼트 길이를 나누고요, 일단. 세그먼트 길이를 나누고 또 그 세그먼트 안에서 어텐션을 보는 어떤 인터벌을 또 종류별로 나눠주고요. 여기 좀 다양을 한 다음에 합쳐주는 방식으로 네, 어텐션을 이제 걸어줍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제 하면 되는지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이얼 어텐션을 적용할 때 플롭스를 계산해 보면은 5의 이제 ND까지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텐션 헤드의 플롭스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좀 궁금해서 챗GPT의 도움을 좀 받아봤는데요. 좀 검증은 좀 필요할 수 있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수식을 통해서 이 모델의 이 플롭스를 계산했을 때 5의 ND까지 떨어진다. 기존의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훨씬 좀 타임 컴플렉시티가 컸는데 여기는 이제 그래도 시퀀스 관련해서는 좀 리니어하게 떨어뜨렸다라고 일단 주장을 합니다. 이전 수식으로 이제 계산 복잡도가 이제 n 제곱에서 어떻게 보면 nd로 이제 낮아졌는데요. 그래도 1빌리언 길이의 토큰을 하나의 GPU에서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좀 쪼개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병렬화를 또 진행을 하고요. 세그먼트 길이가 이제 디바이스에서 지원하는 정도다 하면은 로컬 어텐션으로 이제 계산해서 처리를 해주고 디바이스에서 계산하는 것보다 좀 긴 정도다 하면은 그걸 쪼개서 이제 GPU로 분배를 해주고 나중에 월 궤도로 가져와서 계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GPU에 있는 걸 이제 모아준다는 거죠. 긴 길이를 위해서 이렇게 병렬화를 거치면 아주 긴 길이에 대해서도 이제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관련된 이제 수식이고요. 나눠서 계산하고 나중에 각각 위치에 있는 아웃풋 값을 이제 다시 콘캣해 준다. 라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GPU 안에서 어떻게 쪼개지고 어떻게 합쳐지는지에 관련된 수식이고요. 성능인데요. 이제 왜 굳이 GitHub 쪽으로 PPL을 측정했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기존 스팔스 모델에 대비해서는 PPL이 낮게 나와서 네, 좋게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또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 학습 데이터를 프리트레인 데이터를 이제 더스택이라고 코드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해서 네, GitHub으로 평가를 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롱넷이라는 모델은 MS에서 2022년 10월쯤에 발표를 했던 멀티모달을 위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인 마그네토라는 백본을 이제 썼습니다. 이거의 특징은 이제 포스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랑 프리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같이 쓴 것 같고요. 옛날에는 이제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런 트랜스포머 구조가 나왔을 때는 보통 이제 포스트 LN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다 프리로 이제 갈아탔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개 다 같이 쓰는 그런 구조로 이제 쓴다라고 이제 모델 아키텍처를 짠 것 같고요. 엑스젠과 같이 이제 토크나이저는 오픈 AI의 이제 틱 토큰을 이제 사용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택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네. 토치 스케일이라는 프레임워크로 이제 학습을 또 진행했고요. 플래시 어텐션도 적용을 했고 PPL을 보면은 적은 이제 플롭스 대비 잘 나온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스케일링 그래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일링 로우를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그래프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2.7 빌리언 모델까지밖에 안 구워본 거여서 조금은 이제 좀 아쉽고 이제 검증이 아직은 네, 안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론인데요. 다양한 어텐션을 잘 설계해서 시간 복잡도도 줄이고 시퀀스 병렬 처리가 가능하게끔 만들었다는 게 핵심 아이디어였던 모델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아이디어로 긴 길이에 대한 LLM의 한계가 극복되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롱 시퀀스 LLM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모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책 한 권도 거뜬히 읽어주는 그런 LLM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